나눴었어요. 한 분 안 들어오시는가? 저분은 안 들어오시는 분은 성함이 되지. 소개 빼버릴까? 김동철. 아니 안 들어오시는 분. 최영경. 일단 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진보당 원내대표를 맡고 있는 울산 북구의 윤종호 의원입니다. 오늘은 택배 현장에서 반복되는 불법 계약 해지를 규탄하고 국토부의 철저한 관리 감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었습니다. 오늘 참석하신 분들 먼저 소개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남희정 택배노조 CJ 본부장님 오셨습니다. 예, 오늘 당사자 발언으로 우리 김동천 우리 조합원 오셨습니다. 예, 기자회견 낭독을 하실 우리 박대희 택배노조 서울지부장님 오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 참가하신 우리 한선범 택배노조 정책국장님 오셨습니다. 우리 박영희 택배노조 조합원 함께 오셨습니다. 예. 먼저 오늘 제가 모두 발언을 하고 우리 규탄 발언 우리 CJ 본부장님 하시고 당사자 발언과 기자회견문 낭독 순으로 연이어서 진행하도록 합니다. 2021년 택배 노동자들의 기본적 권리를 보호하고자 생활물류서비스 산업발전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생활물류법은 제10조의 계약갱신 신청 청구권, 제11조의 엄격한 계약 해지 요건 등을 통해 대리점이 마음대로 해고하는 간행을 막고 택배 기사들의 고용 안정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 시행 3년이 지난 지금도 현장에서는 불법 계약 해지가 여전히 반복되고 있습니다. 분명한 사유도 없이 문자 한 통으로 계약 해지 통보한 롯데 진주의 모 대리점, 계약 갱신을 거부하고 60일 전 서면 통보를 어긴 쿠팡 CLS 제주의 모 대리점, 계약 조건을 일방적으로 변경한 뒤 이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해고를 통보한 쿠팡 CLS 울산 모 대리점 등 이들의 공통점은 대리점이 계약 조건을 일방적으로 변경하고 생활물류법이 규정한 계약 해지 절차를 무시하며 해고를 남발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오늘 기자회견 자리에 함께한 CJ 조합원 사례는 이러한 법 위반이 얼마나 심각한지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리점 소장은 신뢰 파탄이라는 추상적 이유로 해고를 통보했습니다. 생활물류법이 정한 60일 전 서면 통보와 정당한 해고 사유 요건은 철저히 무시되었습니다. 국토부는 생활물류법 제44조, 제39조, 제51조에 따라 현장에 만연한 불법 행위를 감독할 수 있고 필요시 개선 명령, 과태료 부과, 행정처분 등도 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이 같은 불법 행위를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국토부가 방관하는 사이 택배 노동자들은 해고와 생계 위협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국토부가 생활물류법에 따라 관리감독 의무를 철저히 이행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생활물류법은 택배 노동자의 최소한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제정된 법입니다. 더 이상 가로사도 없어야 하며 함부로 생존권을 박탈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 진보당은 택배 현장에서 일어나는 만연한 부당행위에 맞서 택배 노동자들과 함께 싸워 나갈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택배 노동조합 CJ 대한통운 본부 본부장 남희정입니다. 작년 9월 이후에만 불법적인 계약 해지 건이 10여 건 이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토부는 이런 사실을 정확히 인지하고 있는지조차 사실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생활물류서비스법을 제정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생활물류서비스법을 제정한 가장 핵심적인 취지는 불법적이고 갑질이 만연하는 현장에서 택배 종사자들의 이 택배 종사자들을 갑질로부터 보호하고 이 종사자들의 처우를 개선하고자 하는 데 있었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 목적이었습니다. 택배 종사자 처우를 개선해야 택배 산업이 더 이상 택배 노동자들을 쥐어짜는 형태로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상생하는 형태로 택배 산업을 미래를 향해서 발전시킬 수 있었다. 이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생활물류서비스 발전법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택배 종사자들을 보호하자는 취지의 핵심적인 조항이 더 이상 대리점 소장의 말 한마디로 해고당하고 계약 해지당하는 이런 일은 더 이상 없게 만드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갑질을 방지하는 조항이었습니다. 그게 생활물류서비스법 10조이고 생활물류서비스법 11조입니다. 생활물류서비스법 제10조는 6년까지는 택배 노동자가 처음으로 계약을 체결한 6년까지는 계약 갱신권을 보장하는 취지입니다. 재계약을 보장하는 취지라는 겁니다. 6년이라는 기간을 처음에 논의하면서 설정한 이유는 차량을 한 대 구입해서 택배를 하려면 차량을 구입해야 되거든요. 차량을 한 대 구입해서 그 차량의 대략 수명이 될 때까지 일을 보장해줘야 되지 않겠냐 이런 거였습니다. 그래서 6년까지 계약갱신권을 보장하는 조항이 생활물류서비스법 10조입니다. 11조는 무분별한 계약 해지를 방지하는 조항입니다. 계약 기간 중에 계약을 중도에 해지하기 위해서는 60일의 기간을 두고 계약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문서로 시정 조치를 해야 하고 이런 계약 해지에 엄격한 절차와 요건들이 적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일부 소장들의 계약 해지, 해고 행태들은 이런 법이 정한 갑질을 예방하기 위해서 법에서 정한 이 모든 것들을 사실상 무시하고 있습니다. 물론 재판하면 노동자들이 이깁니다. 그런데 저희가 보도자료 드린 제일 위에 CJ 대한통운 강서 A터미널 사례만 보더라도 재판해서 승소하는데 3년이 걸렸습니다. 해고는 그 노동자에게 어떤 고통을 주는지 알고 계실 겁니다. 이 모든 해고권을, 이 모든 계약 해지권을 재판에서 정리해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그 노동자들이 그 해고 기간 동안 받게 되는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 지금 강서와 강서 B터미널에 우리 오늘 발언하실 김동천 조합원의 사례 같은 경우는 재판 결과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따르지 않고 있습니다. 제 발언 여기까지 하고요. 강서 B 조합원, 김동천 조합원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21년 차 CJ 택배 기사로서 일하고 있습니다. 생활물류 서비스법에 따라 6년 계약이 보장되어 있는 택배 운송 이 수탁 계약서를 2022년부터 작성하고 그렇게 24년도에 일하고 있을 때 9월 30일자로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종이 쪼가리 같은 두 개를 유음하고 최경호 소장은 날렸습니다. 법원에서 받은 판결문이 아닙니다. 본인의 임의대로 작성한 계약서라는 것이었습니다. 생활물류서비스법 기반으로 작성된 계약을 이행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적으로 계약 해지를 강행하였습니다. 불법적으로 일을 못하게 하는 것도 알면서 강서지사에서는 택배 노동자인 저희의 처지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민의의 정당에서 호소하려 합니다. CJ 대한통운은 생활물류법을 지키지 않는 유마곡 대리점에 대하여 운영을 중단시키고 불법적 위반에 대하여 엄중 조치를 취하여 주실 것을 호소합니다. 침묵은 곧 공무라고 합니다. CJ 대한통운 책임하에 재발방지에 대한 대책이 꼭 이루어져야 합니다. 상식이 통하는
택배 현장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마지막으로 기자회견문 낭독하겠습니다. 택배노조 서울지부 지부장 박대희라고 합니다. 기자회견문, 택배 현장 불법적인 계약 해지 이제는 끝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을 위반하면서까지 불법 계약 해지를 자행하고 있는 일선 대리점들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법을 위반한 자들에게는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이하 생활물류법이 시행된 지 어느덧 2년 하고도 7개월이 지났다. 생활물류법 이전의 택배 현장은 그야말로 무법천지였다. 택배사들의 무한 경쟁에 중소 택배사들은 점차 사라져갔고 재벌 택배사들을 위주로 택배 시장이 재편되었다. 약육강식의 먹이사슬 가장 말단에 위치한 택배 노동자들을 위한 그 어떤 보호장치도 존재하지 않았다. 노동자로서의 초보적인 기본권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온갖 갑질, 횡포에 시달릴 수밖에 없었다. 이 같은 택배 현장에서 대리점 소장들은 곧 현장의 법이었다. 부당한 구역 변경이나 폭언과 비인간적 대우는 일상이었고 언제든 대리점 소장의 말 한마디면 일터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는 처지였다. 이러한 현실에서 종사자의 보호와 처우 개선을 통해 택배 산업 발전을 추동하기 위해 생활물류법이 제정되었다. 생활물류법 제정 후 갑질이 현저히 줄어든 것은 사실이다. 법 제10조에서는 택배 종사자의 계약 갱신권을 보장하였으며 법 11조에서는 계약기간 중 계약 해지에 대한 엄격한 요건과 절차를 규정하기도 하였다. 또한 택배 현장에서 난무하던 별의별 형태의 갑질을 방지하기 위하여 표준계약서를 제정하였으며 이를 확산시켜 나가고 있다. 각 택배사들 또한 생활물류법을 준수하겠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수의 대리점 소장들 또한 변화하고 있는 추세에 있다. 그러나 여전히 불법적인 계약 해지를 당하고 고통 속에 신음하고 있는 택배 노동자들이 있다. 일부 대리점 소장들이 법률도 무시하고 막무가내로 택배 노동자들을 계약 해지하는 갑질 횡포를 일삼고 있기 때문이다. 택배 노동자에게 일방적인 계약 해지는 특수고용 노동자라는 이유로 부당해고 구제 신청조차 받아들여지지 않는 현실에서 말 그대로 살인이다. CJ 대한통운의 김동천 조합원과 홍사연 조합원은 이미 4개월이 넘도록 일을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심각하게 생계 위협을 받고 있다. 몰지각한 롯데택배 삼천포 터미널 소장은 계약 해지를 추진하고 있다. 최근 쿠팡 CLS의 일산 PJ 대리점은 자신의 배송 단가를 노동조합에 알려준 게 비밀 유지, 서약 위반이라며 7명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했으며 강원 춘천 캠프 대박물류 조합원 또한 업무 관련 지시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를 빌미로 하여 불법 계약 해지를 강행해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이다. 쿠팡에서도 이러한 일들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생활물류법에 근거하여 법 시행을 책임져야 할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불법적인 계약 해지가 남발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지 의문이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불법 행위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될 것이다. 각 택배사들을 통해 일선 대리점들의 불법 행위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각 택배사들도 현장의 불법 행위들을 모르쇠로 일관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2025년 3월 25일 전국 택배 노동조합.